근데 공연 보러 가면 초대권 받아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초대권은 어느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초대권 오늘 저희 게스트로 와주신 네, 칼럼니스트 주시나요? 사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프레스들은 주로 이제 받아보죠. 그렇죠. 프레스. 프레스석들이 있고 네. 또 간혹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렇죠. 협찬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 제작사에서 티켓으로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들을 이제 자기 회사의 뭐 어떤 뭐 소비자들이니까 예. 그들에게 좀 초대권을 주기도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전광판에 왜 공연 광고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거 초대권 몇 장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 길거리 광고 보이면 저거 돈 얼마에 초대권 몇 장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초대도 회수가 잘 되는 공연이 네. 판매도 잘 됩니다. 그렇죠. 그죠? 네네. 판매가 많이 되지 않는 공연이 초대도 회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터파크나 예스24나 이런 데 티켓링크나 예매처 보면은 자리가 비어 있어서 다 팔렸나 보다 하고 가서 봤는데 덩그러니 어떤 한 구역이 덩어리로 비어 있을 때 아 초대권 나간 거. 요거 이제 회수 안 된 거죠. 예. 예전에는 뭐 화장품 회사 이런 데 프로모션 같은 거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많이 받아서 관객분들한테 나눠주는 이벤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관객분들이 내가 화장품이 없어서 공연 보러 왔냐 그러면서 할인을 해라 그래갖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대극장이랑 그 우리 공연 매니아 분들이 많이 보시는 공연이랑은 이제 이런 거 사용세가 좀 달라서 초대권은 보통 그렇게 나가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분위기 환기 이 공연 그 초반에 공연 객석 분위기를 좀 잡겠다는 의도로 반응이 좋을 만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무엇보다 지인인 거예요. 배우 스텝 지인들이 가서 응원해주는. 근데 이제 응원이 좀 과해지면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람에 방해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초대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시는 친인척 중에 네. 공연 관계자 있으면 꾸준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럽네요. 네. 아직 PD님께는 제가 초대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자, 이럴 거면 뮤지컬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아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랑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안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이 원래 배경이 편집장님이 오셨는데 네네 그랬죠. 원래 그 자리에 박병성 칼럼니스트님 자리였었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전에 네. 더 뮤지컬 네. 편집장을 꽤 오래 했었죠. 예. 2017년까지 했었던가. 제가 2001년도에 더 뮤지컬에 입사했는데 네. 좀 빨리 달았어요. 2005년도에 편집장 달고 2017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다가 넘겨주고 지금 배경희 편집장은 아니고 나윤정 편집장한테 넘겨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배경희 편집장이 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실권이죠. 예. 오늘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 배경희 편집장이 여름 휴가를 휴가죠? 네 떠나서 저희한테는 약간 업무차 아 그래요? 네, 어딜 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네. 해외를 나간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휴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당연히 네. 업무차 가는 것일 수도 아, 그래요? 아니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네, 이렇게 네, 근데 네. 아니, 그 떠나시기 전에 어떤 네. 그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그 멀리 공연 보러 떠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공연도 보고 근데 다른 것들도 볼 계획인 게 눈빛이나 목소리 톤에서 느껴졌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비행기 길이 열려서 네. 거기에 동참하셨던 우리 배경희 편집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박병성 칼럼니스트 이제는 칼럼니스트로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럴 거면 뮤지컬 7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은 바로 뮤지컬 난세입니다. 8월 21일까지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스콘, 우린 스콘이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는데 네. 스콘 2관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공연장입니다. 2관 거기 한 200여석 되는 것 같아요. 예. 스콘 2관에서 공연되고 있고 관람 시간은 100분 정도 되는데 이제 공연이 이제 그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이제 계속 오시면 오실수록 공연 시간은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원래 예전에는 공연이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공연 중반 정도 되면 러닝 타임이 줄잖아요. 그쵸. 맞는 호흡이 게 맞으니까.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근데 호흡이 맞는 대신에 그 전에 안 맞았었던 약간의 요 기간을 배우들이 어떤 애드립으로 디테일. 하나요? 예. 근데 난세는 애드립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디테일을 좀 보여주시는데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스페셜 커튼 콜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느려지고 하니까 인터미션 없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공연 보실 때는 화장실 미리 다녀오시고 공연 급하게 커피 아깝다고 원샷 때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중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종종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소극장 공연 보러 다니실 때 공연 매니아분들은 다 아실 만한 상식인데 일반인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오랜만에 우리 공연이나 보러 갈까 했다가 시간 체크 제대로 못 하고 네, 매표소에서 이제 줄 오래 길게 서 있다 보면 화장실 가는 타임 놓치고 로비에 들어가면 좀 여유 있게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은데 하우스에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고 어영부영 들어가서 앉으면 공연 시작하면 나갈 틈 없고 공연 드라마는 기승전결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데 네. 내 내장도 그렇군요. 내 소화기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장실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작사는 콘텐츠 플래닝입니다. 콘텐츠 플래닝 대표적인 작품들이 사실 슈어매든 있으죠.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그럴 수 네. 있죠. 이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 했다가 이제 거리두기 없어지면서 오픈런 공연들 중에서 제일 자리를 좀 빨리 잡는 공연이 슈어매든니스 같아요. 예. 줄이 평일 낮에도 계속 서 있고 실제로 콘텐츠 플래닝 대표님이 저한테 아주 밝은 톤으로 슈어는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작품 난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지금 한창 대단히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회찬미, 네. 그리고 대단히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웨스턴 스토리, 그리고 대단히는 아니지만 대단했던 세종 1446 이제 이런 넘버를 썼던 김은영 작곡가. 네. 대학 내 어떤 스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 굉장히 작업도 많이 하시고 예. 뭐 소극장 뮤지컬 여기 나오는 작품들 외에도 굉장히 히트작들이 많죠. 그리고 이 작품도 그렇지만 연출까지 같이 맡으셨던 작품. 세종 1446도. 네네. 예. 그래서 음악을 만드시면서 연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애정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김은영 작곡가의 앞으로 행보도 좀 주목이 되고 네. 김은영 작곡가가 꿈꾸는 세상은 뭔지 그러니까요. 난세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음악 감독이 작곡가가 네. 작사를 하는 경우들은 종종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작사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많은데 네. 대본까지 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다 하는 뭐 마이클 라키우사 같은 뭐 작곡 마이클 라키우사요? 외국 작가 외국 아티스트 중에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마이클 라키오사. 예. 그 무슨 있잖아요. 작품? 시아라 요너 씨 만들었던 그 작가는 다 쓰거든요. 본인 대본부터 모든 네. 걸 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몇 되죠. 뭐 해밀턴 썼던 그러니까요. 린마니엘 네. 미란다라는 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천재적인 몇 명이 있는데 네. 사실 대본과 음악적인 역량과 이런 걸 다 갖춘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 가사는 네. 음악에 맞게 이렇게 그렇죠. 언어를 할 수 있죠. 하니까 네. 가사와 음악을 같이 만든 사람은 꽤 되는데 네. 쉽지 않은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신 거죠. 그럼 여기 그 난세에서 연출이랑 음악 작곡 감독인데 대본까지 하셨죠. 이번에 처음 대본. 와, 그럼 작가로 데뷔하셨죠.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해요. 네. 예. 뭐, 근데 연출까지 하시니까요. 화가 났나? 다른 연출한테? 왜 이러셨지? 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인기 있는 배우분들이 팬들을 네. 몰고 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근데 창작자들한테도 이런 어떤 팬덤 이런 게 생기는 건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매우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이분이 연출, 작곡, 음악 감독, 뭐 그 작사, 대본 다 좋은데 제작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케팅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자리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시면은 이럴 거면 뮤지컬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거 진행자로는 오실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바쁘시니까. 그쵸. 힘드시죠. 예. 시간도 안 맞고. 그럼 됐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 안 건드리면 됐습니다. 아마 관심 없으실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대본을 쓴다는 게 사실 좀 캐릭터를 만들고 대사를 만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구조를 또 기획할 수 있는 플롯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량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무슨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아니고 이게 그것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네네. 작품들은 보는 사람들한테 허점을 많이 발견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공연이 올라갔고 티켓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역할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극 중에 나오는 꾼이 있습니다. 꾼 역할에는 우리 정연 배우, 이지숙 배우, 소정아 배우. 이거 뭐 실력 있는, 예. 실력 있고 에너지 강한, 있는. 예. 이 중에 분들이 또 정연 배우님은 얼마 전에 또 웨스턴 스토리에서 네. 그냥 1막에 등장하셔서 무대를 막 씹어버리던데요. 진짜. 그러셨어요? 예. 안 보셨어요? 저 웨스턴 스토리 못 봤습니다. 네. 아니 칼럼니스트 다 볼 수가 없어요.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웨스턴 스토리는 칼럼이 필요 없었다. 잘 돼서. 네. 너무 잘 돼서 알아서 관객들이 여러 가지 리뷰를 쏟아냈다. 네. 예. 애드립이나 그 무대 위에서 에너지나 전 이제 완벽한 타임 보고 웨스턴 스토리에서 뵀는데 정연 배우님 끼도 대단하고 이주숙 배우는 뭐 여신님부터 시작해갖고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그 본인의 장르 자체가 좀 있는 배우시고 소정아 배우는 뭐 우리 히카루로 초연 때부터 팬레터 그렇죠. 예. 팬네트의 히카루. 네. 제가 히카루로만 말씀드려갖고 예. 이렇게 세 분이 꾼 역을 하시고 계시고 정도전 역할에는 박유덕 배우, 정동화 배우, 주민진 배우. 이거 근데 이 캐스팅 조합으로 봐서는 캐스팅이 달라질 때마다 좀 느낌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들어요. 예. 워낙 또 다들 색깔이 있는 배우분들이라 예. 저는 정동화 배우 걸로 봤었는데 정동화 배우요. 네. 예. 약간 되게 그렇죠. 안정되고 모범적인 정도전을 보여주더라고요. 박유덕 배우는 평소에도 좀 자기가 맡은 캐릭터나 이런 데 심취해서 진중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정동화 배우는 약간 그 똘망똘망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딱 이게 목소리 톤도 그렇고 짱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주민진 배우는 갖고 있는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네네. 그리고 자꾸 좀 말라가요. 맞아요. 네. 저는 주민진 배우님이 네. 가끔 이제 어떤 그 리딩 프로그램에 네. 이렇게 와서 네. 개발되기 인큐베이팅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잖아요. 네. 드라마를 굉장히 잘 보세요. 전체 드라마를. 네. 그 리딩을 하면서 자기 맡은 배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고 리딩이 끝난 다음에 창작진들하고 그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그 드라마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나중에 다른 일을 하셔도 참 잘하시겠다. 이미 다른 일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할 줄 알았어요. 재주가 많으면 눈을 돌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본인 작가였죠 그때. 네, 작가 연출. 작가 연출. 예. 이방원 역할에는 우리 양지연 배우와 이준우 배우, 류찬열 배우가 캐스팅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이준우 배우 핫한 것 같더라고요. 네. 류찬열 배우도 뭐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양지연 배우는 뭐 대학로에서는 경력이 꽤 된. 저는 이게 캐스팅 보고 가진 않거든요. 저도요. 주로 이제 시간 될 때 그 작품 보러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항상 이름이 옆에 있는 양지연 배우가 굉장히 그 이름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이번에는 누굴 걸로 보셨어요? 유찬열 배우. 그러셨구나. 양지연 배우 저는 이상하게 별 계획 없이 갔을 때 무대 위에 서 있던 모습을 좀 꽤 봤습니다. 저랑 좀 반대셨구나. 근데 뭐 워낙 노래도 음역대도 굉장히 그 폭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러셔서 뭐 실력 있는 배우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난세가 3인극인데 이제 꾼 역할을 맡으신 우리 정연, 이지숙, 소정아 배우님이 맡으신 이 꾼 역할은 이야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야말로 이야기꾼이죠. 그 나레이터를 맡으면서 이게 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 문제이긴 한데
중간중간 이성계가 등장해 등장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성계의 역할을 맡기도 하고 네. 다른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네. 되죠. 백성도 대변하고. 네네네. 그래서 꾼 역할은 근데 이 약간 이 판소리 이런 그 이야기꾼 네. 이런 식의 형식 같은 거 저는 꽤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 연극성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방식이어서 연극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기 네. 뭐야 노틀담 드파리에 그랭고아르가 그랭고아르. 나오는거나 네. 우리나라의 이 예. 소리하시는 분들이 예. 이야기를 막 설명해 주는거나 네. 그리고 이 그랭고아르는 실제 드라마를 하고 있는 다른 배우들이랑 노래 형식이 똑같은데 이 꾼은 소리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해 주니까 네. 저는 왜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난세라는 작품이 이제 디자인 이야기가 좀 있었던 작품인데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 이제 그 제갈람 도장 있잖아요. 많이 네네네. 오시는 분들. 제갈람이 그거를 이제 제갈람 일지라고 예, 이렇게 만들어서 제갈람 이 판을 병풍처럼 이렇게 세로로 조르륵 이렇게 돼갖고 예, 그게 좀 한국적인 예, 그런 이미지로 만드셨다고 이미지랑 그러고. 연결시켜서 네. 제가 일지를 만들었네요. 아, 요런 거 콘텐츠 플래닝, 요거, 약간 요런 게 이쁘게 나오면 이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재미있어 하는구나. 이런 게 좀 전 느껴져요. 이거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그 커피숍에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도장기 이렇게 딱 예. 동그라미 하고 예, 동그라미 대신에 이제 조금 신경 쓰면 스티커 나오고 이제 사회찬미 같은 경우는 배우 이렇게 얼굴로 하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뭘 좋아할까? 근데 관객들이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걸로 우리가 해야 되나? 아니다. 우린 작품도 좀 보여줘야 된다. 우리 작품은 무엇이냐? 우린 조선의 어떤 건국이나 이때 그 치열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 조선이면 뭐냐? 보류냐? 아니다. 기와집이냐? 아니다. 병풍이다. 병풍 뒤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엿듣고 막 이런 것들 상상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제 병풍 안에 쓰여 있는 이 글씨체, 요거 이제 궁서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요 제갈람 판은 못 봤습니다만, 요거를 그 왜 프로그램 보면은 배우분들이 이제 메시지 같은 거 쓰고 사인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근데 글씨가 배우분들도 이제 글씨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그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송유택 배우 대학로에서 글씨 잘 쓰기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래요? 네. 다재다능하시네요, 진짜. 말씀을 되게 잘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영상 편집도 잘하고 영상 편집도요? 연기도 잘하고 킹키 붙을 땐 살도 잘 빼고 춤도 잘 추고 훌륭한 글씨도 배우네요. 잘 쓰고. 그래서 유택 배우한테 넌 뭘 제일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요? 아직 딱 부족하죠. 이래요. 겸손하기까지. 글쎄요. 아니 다 진짜 뛰어난데 정말 부족한가요? 네, 이제 이 제갈람판 이것도 사실 배우분들 여기 그 출연하신 배우 중에 9분이나 되시니까 이분들의 글씨로 담은 그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글씨나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좀 한번 해보고 네. 그냥 이제 이 병풍이라고 하니까 왜 병풍에 보면은 실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 병풍에 이제 난도 쳐 있고 그쵸. 시도 써 있고 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구성 같은 것들을 좀 더 색깔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네. 대표님 또 뛰어난 마케터로서 또 네. 그런 게 보이시는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너나 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여기 나와서만큼은 남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요. 공연 칼럼니스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작품 하나 만들어보지 않고 대본 하나 써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참견을 하면서 네. 어떤 느니 저땠느냐 하는 역할을 이어서 제가 하필 요 몇 시간 전에 연극 비평가라는 작품에 제가 하는 그 헤아로운 공연생활 방송을 하고 왔어요. 네. 한참 비평가 얘기 듣다가 지금 칼럼니스트 앞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공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들지 못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 원래 네. 훈수 두는 것들은. 맞아요. 네. 근데 공연 칼럼니스트들이 너무 없어요. 없죠. 네.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쉬웠던 얘기들만 하는 그 칼럼니스트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공연 관객들의 성향을 날카롭게 파악해서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하면 지금 관객들이 좋아한다. 뭐 이런 칼럼니스트도 있었으면 좋겠고 무대 장치나 의상이나 분장이나 아니면 이거 만들어졌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지면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면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판 안 됩니다. 그런 판들 좀 만들어 주세요, 대표님. 제가 그 마니아들도 되게 잘 쓰는 분들 많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되게 날카롭고 네. 굉장히 전문가적인 네. 식견으로 네.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글들을 찾아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잠깐 막간 네. 홍보인데 그 플러스 시어터 2층 담소에 보면 네네. 사람들이 보내주신 리뷰를 모아서 놓은 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 파일 철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연에 있었던 느낌을 잘 써주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공연에 나오는 의미를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공연 하나로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뷰여서 아. 저는 보는데 좀 놀랍고 그래서 이걸 막 알려드리는 방송을 하고 싶어서 리뷰를 좀 읽어봤거든요. 네. 또 혼자 읽으니까 또 졸려 또 계속 읽기만 하니까. 공연 제작사가 공연 영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니까요. 맞아요. 네. 저작권 때문에. 네. 그 뭐 얘기할 거면 이제 화면도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때 막 가면 쓰시고 하셨던 거예요? 가면을 쓴 건 아니고 가발도 쓰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오만짓거리 다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잘 안 먹혀서. 그런 아픔이 예, 요즘엔 거의 아프기만 합니다. 자, 이거 그 제갈람 도장 아까 병풍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뻐서 말씀을 좀 소개를 드렸고 요거 말고 또 이 도장 이벤트도 한대요. 그냥 그 제갈람이 아니라 공연 네. 보러 오셨을 때 네. 도장판 같은 걸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장이 디자인이 바뀌면서 관객들한테 그냥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섬세한 마케팅이 지금은 이제 대학로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미있었던 거는 네. 작품이 서사가 되게 큰 얘기예요. 맞아요. 뭐 정도전 하면 조선을 세운 건국공신이잖아요. 최대의 건국공신이고 본인이 이제 또 왕은 아니지만 네, 조선에 나라를 대한. 조선을 어떤 식의 나라로 그렇죠. 이끌어가겠다는 자기 철학이 되게 분명했던 네. 사람이었고 예. 이방원 역시도 그렇죠. 조선을 세우는데 아주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예.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이성계로부터 약간 배척을 그렇죠. 당하죠. 예. 공은 많이 세우고 성격도 이제 활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예. 이성계에게 첫 번째 부인한테 6명의 아들이 있었고 네. 두 번째 부인한테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예. 첫 번째 부인의 5번째 아들이 이방원이었는데 네. 이제 세자를 네. 앉혀야 되는데 그 세자를 당연히 음. 가장 공이 많은 이방원에게 네. 앉히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그게 거죠. 아니고 네. 두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었나 하여튼 두 네. 번째 아들한테 세자를 자리를 준 거예요. 네. 그것도 정도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거였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한때는 예.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시키기 위해서 네. 이방원과 정도전이 음. 서로 이제 스승과 제자처럼 네. 서로 뜻을 맞춰서 예. 그 길을 갔던 사람인데 예. 서로 이제 정치 이념이 다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경우는 왕이 중심이 된 세계가 아니라 예. 신하들이 네. 의견들이 네. 좀 많이 반영되는 예. 그런 국회, 체계를 국회. 예, 네. 약간 그런 공화정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예. 사람이라면 이방원은 네. 되게 강력한 왕권 체제를 구축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예. 뜻을 모으는 데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는 마음이 의기투합이 되고 맞았는데. 했었는데. 그 조선을 세우고 나서는 뜻이 달라지면서 예. 결국은 존경했던 정도전까지도 예. 죽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단 2명 그리고 네. 한 명의 도창 네. 역할을 가지고 만든 거여서 예.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의 심리 이런 네. 것들에 좀 포커스가 되기도 하고 되게 큰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독특한 예. 작품이죠. 보통 이러면 한 20명은 나와야 돼요. 이번 20명이 작품은. 뭡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예술전당 대극장 저기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네. 그 명성황후 맨 마지막 신처럼 그렇죠, 그렇죠. 막 네. 올라오고 무대 위에서도 뭐 내려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소극장에서 하려니까 아마 이야기를 다 그러니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실 텐데 근데 이 공연을 보러 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조선 건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게 이런 그건- 의도는 아니었을 테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살짝 깔려 있어서 예. 그 기본 서사는 그거니까 그렇죠. 그게 깔려 가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 두 인물의 감정 갈등 예. 그 왕권을
그 배척당하는 그 이방원의 좀 아픔 그러면서도 정도전이 싫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진정으로 존경했었던 사람이니까. 스승이었고. 예, 드라마도 한참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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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런 그 두 인물의 어떤 이 심리적인 갈등을 이제 노래로 보여주는 것들이 네. 난세의 가장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그 이렇게 난세를 무엇 때문이든 공연을 보러 가시기 위해서는 재밌게 보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알아서 막 찾아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냥 본 다음에 또 한 번 더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니까 좋은 면도 있고 그런 거 따지면은 그 우리나라 역사가 네. 소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무궁무진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대형 뮤지컬들 약간 유럽풍의 뭐 엘리자벳, 레베카 뭐 다 그 외국 드레스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한복 입고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여줘서 관객들이 그런 것만으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지금 풍월조 홍보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풍월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자꾸 신라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가상의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난세는 역사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무대 소극장에서 보여주려니까는 이 미학적으로 네. 막 와닿을 수 있을 만한 네네. 이런 게 좀 더 맞아요. 세련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무대 공연은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네. 거기서 오는 만족감도 되게 크잖아요. 네네네. 난세도 근데 무대가 뭐 매우 예쁘게 나왔는데 이제 그 소극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큰 이야기고 극장은 소극장이고 이 난세라는 얘기가 다루는 이야기는 그 조선의 건국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공연은 두 명의 어떤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를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공연이라 아무런 정보 없이 공연을 혹시 보러 가신다면은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는 그 부분에 좀 지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워낙 이야기가 큰데 반해서 맞아요. 또 이제 인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상황 자체를 속지가 되면 네. 조금 더 따라가는데 용이한데 네. 뭐 꼭 알고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작품 그렇죠. 안에서 모든 걸 네. 보여주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은데 아무래도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뭐가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공연을 처음 보러 가서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알고 나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내가 지금 뭘 봤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저 캐릭터의 감정이 어떤 건지 좀 보여줘. 그래서 같은 역할을 맡은 여러 명의 배우들의 조금씩 다른 노선을 요즘 공연을 보시는 우리 매니아분들은 주목하시는 것 같고 요즘에 그런 공연이 더 그 관객들한테 몇 번 회전을 돌 수 있게 만드는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공연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더 좋은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죠. 뭐. 네. 정답은 없지만 당장 내가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네. 대학로 조그만 공간인데 정말 다양한 장르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전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나 뭐 저희 누나나 이런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도 너무나 즐겁게 사전 정보도 없이 그런 작품들이 빨래 같은 작품들 그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제 좀 이쪽 저쪽 같이 막 발전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제작사들이 뭐가 잘 됐대더라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야 너무 저거다. 그래서 막 또 따라하고 막 이런 경향도 없잖아 있어서 들으시는 제작사들 계시면 칼럼니스트께서 다양한 장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거리를 대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냥 이 난세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성계가 죽기 전에 이제 이방원과 정도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줄거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드라마 보십시오. 드라마. 근데 다른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조선 건국 시대나 뭐 세종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를 다룬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아마도 그 여기 김은영 작곡가님도 앞에 세종 1446을 하면서 이런 저런 사전 준비를 하신 것도 아마 있을 계속 거꾸로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네. 회암사가 이성계가 네. 나중에 이제 실권을 많이 빼앗기고 이방원에게 네. 그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양주 지역에 네. 거처했던 절이거든요. 경기도 양주. 예, 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절인데 네. 거기에 굉장히 큰 회암사라는 절터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암사를 가지고 김은영 작곡가가 작품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하늘을 받들다가 네. 그랬던 작품이 있는데 네. 지역에서 했었던 작품이에요. 네. 근데 그 작품을 하면서 많이 거기에 이제 이성계도 등장하고 뭐 이방원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도전 죽는 장면도 나오고 거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본인이 조금 더 어떤 아이디어나 본인을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지금 SBS 팟캐스트지만 이 정도면 MBC 옛날에 했었던 조선왕조 500년 있잖아요. 네. 이거 뮤지컬 관계자들 불러다가 좀 나눠줘야 됩니다. 그 약간 그럼요. 입찰같이 해갖고 자 태조 막 해서 막 손 들고 예. 예. 경종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네네. 좀 대극장, 소극장, 1인극 뭐 아니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허구적인 지금의 어떤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네. 그 성경에 나왔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청바지 입고 네. 당시 그 누구야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대학생 때인가? 그죠. 20살 정도 때 예, 그때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격일 거면 아예 파격으로 역사적인 얘기를 다룰 거면 아예 역사적인 걸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하는 작업들이 다양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난세를 보신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후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읽고 우리 칼럼니스트 네네. 박병성님께서도 하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영렬이죠, 영렬. 영렬과 일렬 사이에 단차가 없습니다. 아, 영렬이 있어요 여기. 이 일렬 만들고 급하게 좌석을 깔았나? 영렬과 일렬 사이에 단차가 없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영렬이 잘 없잖아요. 영렬 웬만하면 만들지 않죠. 그러게요. 일렬 만들었고 깔았는데 무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 통로가 생각보다 넓었던 거죠. 하나 더 까야겠다. 이 영렬 의미는 뭐냐? 다른 어떤 극장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좌석 뭐 이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스콘 관계자분들 듣고 아니다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영렬과 일렬 사이에 단차가 없습니다. 배우들이 무대 가운데로 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관객분들은 마음의 눈으로 많이 봅니다. 이게 일렬 티켓팅 실패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공연 자리 역단차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차가 앞에서부터 맞아요. 조금씩 경사가 가파라지기 시작해갖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TOM이 확실히 그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보기가. 네네. 근데 또 예전에 또 난쟁이들 할 때는 TOM 뒤에서 보는 거 전 나쁘지 않았는데 네. 다른 공연 보러 갈 때는 맨 뒤에서 보면 멀리 있긴 멀리 있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사회참미를 맨 뒤, TOM 맨 뒤에서 봤는데 나름 좋던데요? 전체적으로 쫙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칼럼니스트니까 가능한 걸걸요. 아마 맨 뒤에서 보면 그런 건 있어요. 맨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1열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시면 무대나 배우를 보잖아요. 우리는 맨 뒤에서 보면 배우, 무대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객의 뒤통수. 와 조명도 훨씬 잘 보이고 그렇죠. 무대 이거 잘 보여서. 근데 사실 이런 소극장 거긴 좀 거기서부터 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세종문화회관 3층 다녀오시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면은 세종문화회관 C구역이구나 1층 C구역이구나 이런 느낌 납니다. 멀미나지 않나요? 그 정도 가면 일단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니까. 세종문화회관 3층. 근데 옛날 공연장의 그 제일 꼭대기층은 경사가 그러니까요. 엄청 가파르잖아요. 이건 서 있기만 해도 멀미나던데. 서면 멀리면 그래서 앉아 있어요. 잘 앉아 있습니다. 뭐 등받이에 등을 기대시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맞아요. 등받이에 등을 기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배우들의 정수리만 내내 보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 1열은 피하시고 그래서 1열 피하시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대 전체를 사용하니 앞보다는 뒤쪽을 그렇지네. 이거 박병성 칼럼니스트가 보내주신 리뷰 같은데 앞보다는 뒤쪽을 추천합니다.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일 판을 짜면서 바둑판 모양으로 조명이 비춰주는 씬이 있는데 이 장면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장면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좀 디테일하죠. 고마워요. 예. 바닥 조명 신경 쓰는 그러니까요. 관객 이거 사실 생각 많이 못했거든요. 어느 위치 가면 바닥 조명이 또 안 보이기도 해요. 안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앞부분에서 보다가 예전에 뭐였더라? 그 라이온킹에서 이막 처음에
그 스카가 딱 지배하고 나서 여기 네. 메말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호수가 이렇게 쭉 작아지거든요. 예. 전 그거를 계속 1층에서 보면서 그걸 못 봤던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2층에서 한번 봤는데 그게 되게 장관이더라고요. 이렇게 커다란 천이 호수를 표현한 천이 안에서 아마 당기겠죠. 네.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아.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아 무대 가운데서 밑으로 아마 당기고 바닥으로 빼는구나. 네네. 그걸 라이온킹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장면을 처음 본 거예요. 위에 그 2층이나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또 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우리 조명 감독님이나 이런 디자이너분들 신경 쓰는데 엄청 신경 썼을 예. 텐데도. 예.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 칼럼니스트님께서 또 다른 후기 네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꾼 역할이 신선했어요. 많은 대사와 넘버를 소화하시는데 성량 엄청납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두 사람의 모든 서사를 다 보여줘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때마다 꾼이 등장합니다. 중간에 부채춤 씬도 있는데 꼭 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무대를 꽉 채우는 느낌이에요. 특히 정도전을 하늘로 승천시키는 것 같은 부채춤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참 공연 보시면서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최애 장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기록하거나 생각해 보시면 공연 보러 애써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요런 씬 같은 거 하나 나는 난세에서 이 장면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대사 막 꽂히는 대사 맞아. 네. 그런 것들도 기록해 주시면 나중에 또 생각이 안 나요. 네. 막 그때 꽂혔는데 나왔을 때까지는 생각나는데 네. 집에 집에 오는 순간 살짝 막 그리고 가물가물하다가 뭐 꽂히려면 되도록이면 뒤쪽에 꽂혀야 돼요. 공연 초반에 꽂히면 맞아. 예. 그거 기억한다고 뒤를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왜 우리 그 칼럼니스트님처럼 네. 평론가 또는 이제 리뷰 때문에 오시는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공연을 보시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조용히 펜을 꺼내서 뒤쪽에서 네. 근데 객석이 매진이 되면 네. 이 쓱싹쓱싹 소리 들리잖아요. 그리고 네네. 신경 쓰이고 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어느 한 날 굉장히 진지한 공연을 한 날 이벤트로 그 메모지를 마련해서 메모지랑 펜을 드릴 테니까 와서 공연 보면서 리뷰를 현장에서 써라. 그래서 그거를 공연 로비에 전시를 하고 나쁘지 않네요. 네, 예. 저는 뭐만 보면 옛날 근데 이벤트 생각나서 요즘 기자들도 많이 안 써요. 워낙 그 불편해하시는 걸 알아서 네. 저도 언제부턴가 나의 기억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데 옛날엔 전부터. 썼었죠. 예전엔 썼죠. 네. 저희 근데 또 그렇게 배워요. 네. 비평 워크숍이라는 수업을 배웠는데 네. 비평을 배울 때 이제 기록하면서 쓰라고. 근데 학생들은 오면 예전에 다 연극학과 학생들 수첩 꺼내놓고 적잖아요. 네. 원래 배우기를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연을 정말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부터 한번 해볼까? 시데레우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자, 난세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대본 네. 받았을 때 사실 혹시 있으세요? 이런 질문에는 주로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매번 있었을 두루뭉실 얘기합니다. 두루뭉실. 두루뭉실 좋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저는 난세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이 배우분들 여기 출연하는 배우분들의 한복 뭐 이런 의상을 입었었던 입은 모습이 좀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 경종이나 네네. 세종 1446 같이 역사극 같은 거 좋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누군가 이야기꾼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연들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초연이니까 네. 찍먹 소위 한 번은 살짝 보고 김은영 작곡가 공연을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의리로 또 한번 보고 이렇게 몇몇 보다 보면 이런 소 규모의 어떤 그룹분들한테 한 번씩 보라고 얘기하다 보면 자리가 슬슬 채워져요. 네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서 볼 사람도 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 네. 그 형식적으로도 재밌어요.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네. 과거로 갔다가 막 현재로 갔다가 네. 그리고 이 두 명과 이제 한 명의 도창이 네. 이끌어 가다 보니까 네. 이 큰 서사를 그 적은 인원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을 재밌게 보시는 분들, 연출 이거나 뭐 네. 공연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그 판소리 있잖아요. 네네. 심청가 혼자 몇 시간 다 하고 그쵸. 예. 그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하죠. 예.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분들 정말 몇 시간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걸 다 외워서 하는 거고 거기 감정도 다. 음. 근데 그걸 앞에 앉은 관객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다가 거기 극중에 나오는 역할도 했다가 1인 다 역을 하면서 하니까. 하여튼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박병성 칼럼니스트님이 보시고 오셔서 재밌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요. 궁금하신 분들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뮤지컬 난세였습니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자,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안타까운 소식이죠. 모래시계도 네네. 시작하자마자 그랬고 번지점프는 첫날부터 그랬었고 포미니치도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그랬었고 이제 뮤지컬들이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거나 막 이제 개막이 미뤄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2020년, 21년 장난이 사실 아니었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몇몇 작품 빼고는 날렸잖아요. 20년은 정말 너무 피해가 심했고 네. 21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는데 네. 21년도 굉장히 힘들었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쓰고 오늘 보내고 왔는데 시장에 관한 네. 6월 30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상반기 결산이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올해 2022년 상반기. 예. 예. 상반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죠? 매출액만 따진다면 아마 올해 역대 최고 찍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매출만 따지면 매출만 따지면 2019년보다 훨씬 높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시장이 제일 컸던 해는 2018년이거든요. 그때 한 매년 3,500억, 4,000억 얘기하는데 3,500억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어요. 예. 판매액만 가지고 한다면. 예. 근데 뭐 다른 그 부가 수익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판매액으로는 3,000억 간신히 넘기고 그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2018년에 처음으로 3,500억이 나와요. 근데 3,500억이란 말은 2014년부터 나왔거든요. 올해 시장이 2015년부터. 근데 실제로 3,500억을 찍은 건 2018년이 처음이었고 예. 2019년 또 떨어져요. 예. 3,500억 안 되는데 올해 4,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올해 왜냐하면 상반기만 1,800억을 찍었어요. 근데 하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연말이니까. 연말 성수기가 있어서 보통 네. 한 1.3배에서 상반기에 1.5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거 합치면 한 4,200억에서 4,500억까지 가는데 네. 이제 상반기 분위기가 하반기도 동일하게 이어질 수- 지식된다라는 가정하에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왜 우리만 힘들지? 그러니까요. 근데 잘 되는 데는 너무 잘 되는데 네. 또 힘든 데는 힘들고. 그 3,000억에서 3,500억 이거를 뛰어넘는 이 매출 기록에는 어떤 회사가 가장 큰 이바지를 했을까요? 데스노트와 오디. 그리고 뭐 지금 EMK 하고 있는 EMK. 웃는 남자, 마타리 이런 네. 대형 작품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아이다도 있고 네. 이런 대형 뮤지컬들이 전체적인 뭐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죠. 사실 뮤지컬 시장 규모는 결국 대형 뭐 그런 작품들이 몇백억씩 찍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소극장에서 하는 작품들이 아무리 길게 하고 많이 해도 맞아요. 전체 매출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네, 좀 네. 안타깝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객단가도 비싸고 네. 그리고 자석도 훨씬 많다 보니까 묘해요. 티켓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할인율이 없고 네, 네. 할인율도 없고 티켓 금액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더 할인 혜택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참 묘한 분위기예요. 되게 공연 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업계의 상품 같은 것들은 네. 상품이 출시되면 네. 출시되자마자 어떤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 금액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쵸. 기회가 될 때가 많은데 공연은 처음에 예매했을 때보다 뒤에 예매하는 게 그 이제 티켓이 많이 안 팔리면 타임세일 같은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많이 소비자들한테 느끼게 하게 되는데 그건 그거고 시장은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고 코로나도 근근히 버티는 듯 하더니 거리두기 완화가 딱 되자마자 바로 역대 최고의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화도 예. 범죄도시도 천만 찍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그동안 그 경험하지 못했던 영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예. 아직 스포츠도 그렇게 확 오진 않은 것 같은데. 활성화되진 예. 않았고 여행도 풀렸지만 예. 여전히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뮤지컬 대중예술 중에서 뮤지컬은 그동안 닫혀 있었던 폐쇄적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좀 답답했던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럼 지금 그런 생각이 4천억이라고 말씀하신 게 뮤지컬만 말씀하신 뮤지컬만요. 거죠? 아, 4천원이면 제가 공연을 이 중에 나한테 오는 게 그렇게 없어. 야, 이게 뭐지 싶네요. 예. 대극장 해야 되나? 그래서 자, 참 묘합니다. 그 코로나가 재유행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시장은 엄청 커졌고, 네네. 근데 올해 하반기 시장이 그렇게 쭉 갈 수 있게 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지금 뭐 작품들을 보면 예. 그 하반기 지금 인기고 있는 웃는 남자 계속 할 거고요. 예. 마타일이 이어질 거고 아이다도 하고 있고 예. 하반기에 그 데스노트 예술연당 또 하고, 네. 예. 데스노트도 또 들어가고 예. 또 CJ에서 하려고 하는 물랑루즈 엄청난 대작이잖아요. 킹키부츠. 그런 것들이 쭉 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예. 아마도 4천억은 그렇게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내가 보는 공연만 정상적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여하튼 대극장이건 소극장이건 공연이 유지가 되고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었을 때도 객석 간의 감염이 없었다는 거 그거만 우리가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지금 함성 금지가 이제 함성 금지 권고로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몇몇 공연들은 이제 징어롱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 즐거운 분위기가 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뭐 저희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계속된 매진으로 못 보신 분들 많은 공연이었죠. 뮤지컬 은하철도의 밤 공연 실황 녹화 중계 소식이 있습니다. 7월 18일과 25일, 8월 1일 저녁 8시에 시작되고요. 7월 18일에는 김리연, 윤승우, 25일은 정지우, 박자헌, 8월 1일은 박정원, 정상윤 페어로 열립니다. 예매는 인터파크, 예스24, 티몬에서 하실 수 있고 중계는 스테이지 X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콘서트 소식도 있습니다. 이 배우 소속사 이제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글림 아티스트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김여원 배우, 최수진 배우, 신희정 배우, 김희우 배우, 조현우 배우, 강찬 배우, 윤승우 배우, 현석준 배우가 소속된 제작사 글림 아티스트의 첫 번째 콘서트 글리밍이 열린다고 합니다.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드림아트센터 2관에서 100분간 열린다고 하고 66,000원이랍니다. 금액이 저렴하진 않네요. 7월 16일에는 현석준 배우, 17일에는 김희우 배우, 18일에는 김여원 배우의 팬미팅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하고 있는 그 해아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그 저희가 1, 4분기, 2, 4분기 어워즈를 해요. 투표로. 네네. 근데 이제 이 여성 배우 김희우 배우와 김여원 배우는 굉장한 인기가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뭐 워낙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공연을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요런 이제 일정도 있네요. 야 이거 뭐 제작사 그가 자꾸 자리가 작아지는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대학로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뮤지컬_도라도라 네이버닷컴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운로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럴 거면 뮤지컬